안녕하세요. 배추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강의를 진행하게 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엄향란입니다. 목차는 배추 수확 후 손실, 배추 수확 후 품질관리,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 수확 후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확 후 손실률은 30에서 35%로 선진국의 7에서 10%에 비해 현재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원예 특작 전체 생산량의 15조에서 5조가량이 수확 후 손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예 작물이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농산물이 운송되는 동안에 상온에 의한 운송에 의해서 품질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는 콜드체인 시스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예 특작 작물에 대한 수확 후 일관 체계, 작업 실시 및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함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현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망포장 상태로 되어 경매가 끝난 후 상온에서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결국 소득 수준은 높아졌으나 품질 관리 수준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추의 손실률입니다. 재배, 수확 및 전처리, 수송 및 유통, 저장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관행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15에서 15%의 손실률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이 적용되면 5에서 10%까지 손실률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추 수확 후 품질관리 부분입니다. 재배, 수확 및 전처리, 수송 및 유통, 저장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품질 결정 요인을 분석을 하여 적합한 품질 관리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재배 환경 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강릉 왕산면의 배추 재배 농가 사진입니다. 5월 초에 정식할 때 가뭄에 의해서 생육이 많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육이 정지된 상황은 7월 달에 경과됐을 때 배추에 다양한 고 pH 의심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감자와 배추를 돌려짓기 하는 상황에 의해서 토양의 pH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평창 박림 지역 사진입니다. 가뭄으로 마찬가지로 생육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심지어 배추묘에 위조 현상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식 초기의 상황은 한 달이 경과됐을 때 배추에 다양한 뿌리 혹병이라든지 배추 무입병 그리고 제초제와 같은 약해가 발생되었으며 생육을 저조시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병에는 크지 않아 수확 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배추 재배 환경뿐만 아니라 배추를 운송하는 차량에 의해서도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발생 요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배추밭으로 트럭이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토양이 굉장히 심하게 다져지게 되는데요. 결국 경운이나 토양 파쇄와 같은 그런 작업이 요구가 됩니다.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토양이 다져지는 현상에 의해서 토양에 존재하는 칼슘 등의 비료 성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배추 칼슘 결핍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저장 및 장거리 운송 중에 생리장애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통기성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곳은 토양 파쇄 작업을 가지고 많이 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차량 진입로 주변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장용이 아닌 뒷출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 단계의 문제점과 수확 후 품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현재 다양한 포장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이렇게 그물망 포장, 세개들이 배추가 하나의 그물망에 포장이 되는 이런 그물망 포장도 있고요. 또 비축용을 위해서는 철제 4개다가 이렇게 배추가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물망 포장과 철제 렉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유통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비축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가공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배추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용으로는 골판지 상자로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포장 방법이 여러 개여서 재배 중에도 농민들에게 조금 더 이런 포장법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배추를 수확을 할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날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럴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가 지난 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을 배추의 경우에는 하루 중에 어느 때든지 이제 수확을 해도 저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물론 그 시기에도 고온만 피하면 됩니다. 월동 배추 같은 경우에는 늦은 아침에서 낮 시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오전에 이른 아침에 수확을 할 경우에는 냉해 등의 피해를 있으므로 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름철에 수확하는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은 이른 새벽에 수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배추의 수확 시기의 결정은 결구 상태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결구도가 약 60%, 80, 90, 100%의 배추 결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60% 정도에선 위에서 눌러봤을 때 약간 푹신한 정도, 80% 이상에서는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결구가 됐을 경우를 일반적으로 많이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80%의 결구를 가지고 있는 배추는 동절기에는 저장용으로 수확을 하고 하절기에는 저장이나 직출하용으로 많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의 결구도를 가지고 있는 배추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주로 수확되는 배추로서 직출하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장은 플라스틱 상자에 4개에서 5개 정도 포장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4포기 했을 때, 5포기 했을 때 6포기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눌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러한 이제 배추의 압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므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하나의 포장 상자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추를 수확한 다음에 배추의 전처리 기술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예냉 그리고 예건과 같은 전처리 기술이 요구되는데 예냉이라고 하는 것은 엽채류의 배추의 경우 수확 후에 호흡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량을 빨리 떨어뜨리는 호흡량뿐만 아니라 호흡열을 빨리 떨어뜨리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냉입니다. 또 예건의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배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분을 가지고 건조시켜주는 기술을 요구되는데 이러한 예냉과 예건 기술을 통해서 배추의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배추와 월동 배추, 외기가 찬 시기에 수확하는 배추의 경우에는 굳이 예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건은 필요하고요. 여름에 수확하는 배추의 경우에는 예냉과 함께 건조가 필요합니다. 가을 배추나 월동 배추의 경우에는 밭에서 예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확한 다음에 바로 포장에 어느 정도 머무르면서 예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건만으로는 배추를 건조시키는 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건조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저장 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동안 예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온 저장고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5에서 10도씨로 세팅된 저온 저장고에 배추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머물러서 외엽을 조금 건조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예건에 따라서 배추가 신선도가 많이 개선이 되는데 보면 예건 후 저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외관 지수가 2.5에서 2.9로 훨씬 더 증가하였고요. 부패 발생률은 0.5에서 0.2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수확하는 배추의 경우에는 예냉뿐만 아니라 예건이 함께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 배추에서 주로 추천되고 있는 그 예냉은 차압식 예냉입니다.
차압식 예냉이라고 하는 것은 배추 플라스틱 상자에 이제 배추를 담게 돼서 이제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압팬을 이용해서 한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이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찬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포장 상자 내의 공기가 강제적으로 이제 찬 공기로 환기가 이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농작물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차압식 예냉이고 배추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에서 5시간 만에 품온이 한 4에서 5도 정도로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건을 할 경우에는 저온 저장고를 이용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겨울 배추와 월동 배추처럼 이제 건조를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름 배추의 경우 특히 예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장 유통 중에 여름 배추에는 무름병이 주로 많이 발생이 합니다. 산지에서부터 수확할 때 포장해서 감염이 되어서 저장 중에 발현이 되는데 굉장히 심한 이치와 물러지는 현상이 있어서 발생될 경우에 전량 폐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 이제 예건이라고 하는 처리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무름병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송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배추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포장돼서 이렇게 적재되어 도매시장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송되는 동안 배추의 품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온에서 수송이 되기 때문에 배추의 품온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결과는 2017년 7월에 횡성에서 가락시장까지 운송되는 배추의 품온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수확했을 때 온도가 25.8도였고 습도가 70.5%였습니다. 그런데 수확해서 가락동인 도매시장까지 도착하는 10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에 온도는 24에서 30도까지 편차가 심하면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습도의 경우에도 거의 100%까지 높은 습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추의 품온의 증가와 습도의 증가의 경우에는 바로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하는 동안에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품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여름에 수확한 배추의 경우에는 냉장차를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윙바디 트럭을 이용해서 수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을 하지 않아도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 관리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상자를 가지고 플라스틱 상자를 팔레트에 적재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윙바디 트럭을 이용해서 수송을 하면 좋지만, 그에 대안으로서 만약 일반 트럭을 이용해서 수송을 한다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상자에 배추를 담아서 팔레트에 적재를 하고, 이때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추가 적재되어 있고 여기에 차광막이 되어서 직사광선을 막게 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일반적으로 수송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그물망 포장 배추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새벽에 수확할 경우에는 배추의 겉표면에 수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더 과습을 유도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망포장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문지를 가지고 겹겹이 사이에 끼워 놓음으로써 수분이 과습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통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물망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물망 상태로 유통이 되는데 2015년도에도 그랬고요.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배추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망포장 상태로 되어 있고요. 경매가 끝난 후에도 상온에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4월임에도 불구하고 23도, 24도까지도 품온이 올라가서 이것은 배추의 품질을 가지고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단기간 유통하더라도 중량 감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물망 포장과 골판지 상자를 비교해서 경매장에서 머무른 이틀 동안의 중량 감소율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 1일 후에 2에서
2.5에서 3%, 그리고 2일 후에는 심지어 5%까지 중량 감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판지 상자로 대추를 포장하여서 유통을 할 경우에는 2일이 경과돼도 한 2.0에서 2.5%의 정도의 중량 감소율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망포장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골판 상자로 유통을 하는 것이 유통에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후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